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최소 7개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를 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전 국민의 최소 2%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곧바로 5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이 상당수 부자 기업들에 편중됐다는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융자금 분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8,823명이 늘어난 102만 9,179명, 사망자는 1,771명이 늘어 58,56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330명이 늘어 30만 334명, 사망자는 243명이 늘어난 2만 2,86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668명이 늘어나 11만 3,856명, 사망자는 398명이 늘어 6,4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당국이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와 보육시설, 종교기관과 대중교통, 그리고 회사와 식당 등 최소 7개 장소별로 각각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지침을 적용할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학교와 캠프, 보육시설과 종교기관, 대중교토와 회사, 식당과 술집 등 최소 7개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이 의사결정지도는 백악관이 기존에 발표한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발전시킨 것으로 기관별로 정상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CDC가 백악관에 전달한 초안에서 학교는 정상화 초기 단계에서 책상을 6피트 떨어뜨려 놔야 하고 학생들은 교내 식당 대신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능한 한 예배를 온라인이나 차 안에서 하는 드라이브인, 야외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또 예배 횟수를 늘려 참석자들을 분산하고 이들이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은 일회용 메뉴판과 낮게 포장된 양념, 일회용 수저와 접시 사용을 검토하고 계산대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했습니다. 다만 이 초안은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정부 등 지역 담당자가 이를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 초안이 발표 전에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주별로 매달 인구의 최소 2.6%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를 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우선 건설과 제조업에 위험이 적은 사업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지역별로도 규제 완화에 시차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비필수 업종 재택명령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후에도 상당수 지역에는 규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 명령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병원 수용 능력을 비롯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가 업종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시차를 두고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회견에서 건설, 제조업의 저위험 사업부터 경제활동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이후에도 업종별, 지역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항체 검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뉴욕 주민 7,500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4.9%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염되기는 했지만 큰 증상 없이 회복하면서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 전체 주민 약 2천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주 1차적으로 공개된 13.9%보다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뉴저지도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등의 수치가 감소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의 4가지 재발 방지책을 충족하면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경제재개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물자 비축 등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필요한 검사 확대와 접촉 추적 등의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제시한 6가지 조건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경제활동 재개에는 우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에는 14일간 신규 확진과 입원자 등의 수치가 감소할 것, 또 일일 검사량의 2배를 확충하고 접촉 추적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격리시설 확보 등의 재발 방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경제재개위원회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물자 비축 등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적으로 분야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전 국민의 최소 2%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앞으로 몇 주 내에 50개 주 전체를 상대로 검진 장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총 540만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 50개 주 전체를 상대로 주민 최소 2%에게 코로나19 검진 장비를 보낼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향후 몇 주 내 코로나19 검진 장비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검진을 감독하는 브렛 지루어 보건복지부 차관보도 연방정부는 모든 주가 검진 횟수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검진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VS와 월마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선별 검사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1.6%가량인 540만 명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행정부 관리가 언급한 각 주의 2% 검진을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조지아와 뉴욕 등 일부 주는 이미 2% 이상 인구에게 검진을 실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매주 400만 명 이상에게 폭넓은 검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는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5차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법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약 50일간 4차례 마련한 법안의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이 4조 8천억 달러임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마련한 미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피해기업 구제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와 별 상관없이 그동안 요구한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당파적 희망 목록으로 주의가 분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 문제입니다. 주지사연합 회장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5천억 달러의 주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5차 법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면서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이미 6,600억 달러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인프라 예산, 우편투표 확대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유망 치료제 후보라고 거듭 홍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22개 주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총 3천만 회 복용량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7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당국자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현재 최소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일정량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이 약품 구매비로 $200만 지출했고 유타주와 오하이오주도 각각 수십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확보한 나머지 주와 도시는 지난 한 달간 미 연방정부나 제약회사로부터 무료로 약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 게임 체인저 등으로 부르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라고 홍보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의 실제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24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과 관련해 심장 박동 불규칙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병원이나 임상시험에서만 처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임상시험 관련 컨설팅을 해온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물에 관한 부적절한 관심을 증폭시키지 않았다면 주들이 이에 대해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많은 코로나19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도로 100마일이 보행자에게 개방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해당 구간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먼저 5월 중으로 40마일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뉴욕시의 도로 100마일을 보행자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도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 도로를 신설 확대하고 자전거 차로를 확장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5월 중 40마일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시장은 이번 조치가 필수업종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통근하도록 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집 이외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방될 거리는 공원 인근 60마일과 지역 경찰서와 경제개선지구 등과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30마일, 보행자 도로 2.5마일 확대, 자전거 도로 10마일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욕시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 도로 약 6,000마일의 일부분이어서 차량 통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에게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드블라지오 시장은 단속 인력 부재와 안전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리 존슨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당 지급되는 $1,200의 경기부양 자금이 총 8,810만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200만 명은 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국세청은 24일부터 체크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송이 완료되려면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8,810만 명에게 총 $1,580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약 910만 명이 159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어 텍사스가 781만 명, 약 140억 달러와 플로리다주 635만 명, 111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욕은 548만 명이 93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200만 명은 경기부양 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24일부터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발송 완료까지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경기부양자금 추적 웹사이트에서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 주소와 우편 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는 경기부양자금 추적 웹사이트는 1일 1회 정보가 갱신된다며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급 상태 확인 불가라는 메시지는 데이터가 없을 때 나타난다며 정보가 입력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이 상당수 부자 기업들에 편중됐다는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융자금 분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도 부당 수혜기업들을 상대로 오는 5월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벤 카딘,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3일 연방 중소기업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금융기관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융자금 분배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편중 지원 의혹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의원 등은 중소기업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이 일부 부자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고, 일부 은행은 큰손업체 고객들에게 융자금을 배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융자금이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중소기업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재무부는 지난 23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업체들 중 비적격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융자를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미비한 업체들의 융자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업체 등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남가주 일대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해변 곳곳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부 지역 당국이 외출 자제령을 완화하자마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뉴포트와 헌팅턴 해변입니다. 9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찾아오자 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해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방된 해변 곳곳엔 이동 제한령과 위생지침 준수를 권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무색했습니다. It definitely looks pretty crowded and that's why I'm up here and trying to not go down there because it doesn't look like there's a lot of room to distance yourself. It's hot out and we're seeing the crowds increase. It's doubling every day. Yesterday we had about 20,000 people. Today I would expect almost double that.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는커녕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동안 집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해변에 한꺼번에 몰리자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급증하는 제2의 물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확산 불씨가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The images down in Orange County and Ventura County on our beaches. Those images are an example of what not to see, people what not to do if we're going to make the meaningful progress that we've made in the last few weeks extend into the next number of weeks. 뉴포트 비치 시의회는 두 번째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해변 폐쇄 여부를 다시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내일 특별회의를 열어 오는 3주간 모든 해변을 일시적으로 폐쇄할지를 비롯해 경제재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는 2배나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집계된 사망자 수는 2배 증가했으며 이는 테스트 시행이 확대되고 적체 상태였던 테스트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30명 이하로 집계되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2만 417명, 사망자는 9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뉴욕주가 29만여 명, 뉴저지가 11만여 명으로 가장 앞줄에 서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에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는 6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퀸즈보로장 보궐선거도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2세인 세로니 퀸즈 부보로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율린리오 뉴욕주 하원 의원과 마이클 지아니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 세입자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상대로 렌트비 납부를 90일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세입자와 강제 폐쇄된 업주들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렌트비 납부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신 렌트비 및 모기지 면제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랜드로드와 대출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호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웹사이트에서 우수 한국 영화 10편을 선정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한국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 넘게 영화 팬들로부터 사랑받은 문화원의 코리안 무비나잇 뉴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부활시켰습니다.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이번 특별 상영회에 상영될 영화로는 사도와 가려진 시간, 검사회전과 내부자들, 청년경찰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의 한국 영화 10편입니다. 모든 영화는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 자료실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실에는 미국 내 한국 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전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문서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매주 한 단원씩 6월 말까지는 모든 과정의 수업 자료가 게시됩니다. 현재 게시된 자료들은 한국어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